안녕하세요. 재테크연구소 김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민연금공단의 홍지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강사님, 국민연금에 관한 오해를 풀어보기 전에 아직도 국민연금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이제 국민연금 제도가 이제 국민들한테 친숙해지시긴 한 것 같아요. 근데 아직은 잘 모르시는 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넷에도 국민연금에 대한 질문들이 많이 올라와 있을 거예요. 혹시 홍지 강사님도 전화를 받으셨거나 아니면 인터넷에 국민연금에 대한 질문들 이렇게 보신 적이 있을까요? 그럼요. 전화도 받고 저도 가끔씩 지금 뭐가 궁금하실까 해서 검색창에 이렇게 국민연금 이렇게 쳐보기도 하는데 답변은 아직은 안 해봤고요. 네. 그런데 이제 언젠가는 국민연금이 의무가입인지 몰랐다. 근데 회사 들어갔는데 내 동의도 없이 월급에서 뭘 떼갔다. 이런 분들이 있으셔서 좀 당황했던 기억도 납니다. 네. 네, 제가 항상 궁금했어요. 국민연금보다 개인연금이 더 좋다고 느껴지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개인연금 쪽으로 돌아서는 거잖아요. 왜 그렇게 느껴질까요? 아마도 개인연금은 개인의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제 국민연금과 다르게 개인연금은 가입하거나 해지하는 게 되게 자유롭죠? 그렇죠. 네, 그리고 납부하는 금액도 원하는 대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변수가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그렇게 변수가 있을 때 그래도 이제 맞추어서 이렇게 변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심리적인 저항이 좀 적지 않을까요? 연금에 대한 부정적인 이슈가 어마무시하잖아요. 자, 차라리 국민연금 납부할 돈으로 개인연금을 내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먼저 국민연금은 만 18세에서 60세 미만의 국민이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과 개인연금 두 개 중에서 선택하는 건 안 되세요. 네. 근데 이제 소득이 있어야지 납부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나이에 해당이 되더라도 소득이 좀 없으신 주부 같은 분들은 의무가입 대상은 아닙니다.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되는 국민연금이 있는데 또 개인연금 같이 드는 분도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면 같이 내는 게 더 좋을까요? 이제 여유가 있으시면 개인연금 납부하시는 게 좋죠. 네. 이제 은퇴 후에 소득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는 아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보통은 우리가 연금 3층 구조라고 해서 1층에는 공적연금, 그리고 2층에는 퇴직연금, 3층에는 개인연금 이렇게 이제 쌓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제일 밑에를 담당하고 있는 게 공적연금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초연금, 국민연금, 또 다른 이제 직영연금 이런 것들로 아주 튼튼하게 밑에를 쌓아놔야 위에를 잘 쌓아 올릴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 좀 더 자세하게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의 다른 차이점이 무엇이 있는지 강사님 설명해 주세요. 네, 일단 제가 세 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세 가지. 네, 첫 번째로 국민연금은 평생 받습니다. 평생. 네, 그리고 이제 사망하게 되면 유족연금이라는 게 지급될 수 있어요. 근데 반면에 개인연금은 이제 기간을 정해서 받을 수도 있고요, 종신형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하게 되면 이제 지정된 사람한테 약정된 금액을 그냥 지급을 해요. 네, 또 두 번째 다른 점이 있는데 국민연금은 물가 상승을 반영합니다. 물가가 오르면 오르는 네. 대로 같이. 네. 그렇지만 개인연금은 이제 정해진 금액, 약정 금액을 지급을 해요. 이제 우리가 납부도 오래 하고 받는 것도 오래 받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돈의 가치가 계속 바뀐단 말이죠. 맞죠. 네. 그래서 국민연금은 과거에 내가 냈던 보험료를 연금 받을 때 이제 그때의 현재 가치로 재산정을 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연금액을 이제 산정을 합니다. 내가 50만 원만 냈다고 50만 원을 주는 게 아니고요. 네. 그래서 좀 예를 들어 보면 이제 88년도 연금 생겼으니까 이제 그때 100만 원 소득으로 가입하셨던 분이 있다라고 하면 이때 100만 원과 지금의 100만 원은 가치가 다르잖아요. 완전 다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현재 가치로 이제 환산을 하면 22년 현재 764만 원의 소득액으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금액에 반영이 되겠죠. 그리고 연금을 받기 시작하잖아요.
그 이후에도 막 몇십 년 받죠. 네. 근데 똑같은 금액으로 받으면 안 되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매년 소비자 물가 변동률 요거에 따라서 이제 연금액이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좀 예를 한번 또 들어볼게요. 2003년도에 최초 연금 받으신 분이 계셨어요. 네. 이분이 매달 66만 4천 원 이렇게 받으셨는데 물가가 오르는 만큼 매년 연금이 조금씩 올랐습니다. 그래서 20년 지났어요. 그래서 지금 2023년 현재 얼마를 받냐 보니까 106만 원 정도를 받으세요. 그래서 월 받으시는 금액이 39만 5천 원이나 올랐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국민연금의 최고 장점이 이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 또 다른 한 가지 장점은 뭔가요? 네, 이제 세 번째로는 개인연금은 중도 해지가 가능한데요. 국민연금은 안 되죠. 네, 그래서 내가 납부하고 싶지 않을 때, 그럴 때도 이제 내야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불만을 좀 가지실 수는 있습니다. 근데 역으로 바로 그 점 때문에 우리의 노후 소득이 보장이 됩니다. 이제 개인연금 같은 경우에는 가입자의 절반이 중도 해지. 이렇게 하셔서 계약 유지율이 좀 낮아요. 저도 2개 있었는데 하나 해지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네. 이렇게 중간에 해지하게 되면 자유롭게 되니까 그때 쓰시고 정말 필요한 이제 노후에 그걸 활용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안타깝게도. 그래서 이제 노후 준비는 국민연금 기본으로 하고, 예, 좀 내 소득이나 직업이나 이런 거에 맞춰서 좀 다른 연금들도 활용하시는 방법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요. 또 저는 주위에서 또 많이 들었던 게 국민연금은 부부 중에 한 명만 납부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맞나요? 연금은 이제 부부 단위가 아니고요. 개인 단위로 가입이 됩니다. 예, 그래서 소득이 있으시면 각자 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연금 받을 때도 각자 받습니다. 근데 또 사람들은 부부 중 한 명에게만 지급된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또 많던데요. 왜 그럴까요? 이제 한 명만 받는 건 아닌데요. 이제 이런 말이 나온 배경이 있습니다. 배경이. 이제 국민연금은 나이 들어서 받는 노령연금이 기본인데 이제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요. 사망하면 받을 수 있는 유족연금이라는 것도 있어요. 오, 그래요? 유족연금은 저는 또 오늘 처음 듣게 되는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아, 네. 이제 연금은 일단 살아계신 동안 받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연금을 받다가 사망하시게 되면요. 내가 받는 연금으로 함께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그 유족의 생계를 위해서 유족연금이라는 게 생겨요. 네. 그래서 이제 부부가 각자 연금을 받으세요. 네. 그러다가 한 분이 먼저 사망하시게 되면 그분이 받던 연금은 이제 노령연금 끝나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함께 살아계신 배우자분이 계실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분한테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두 가지가 생기겠죠. 배우자 입장에서는 내연금이 있고요. 배우자 유족연금이 새로 생기는 거예요. 두 개를 다 받으면 좋은데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좋은데 네. 이제 이렇게 한 명한테 여러 가지 이제 급여를 받을 권리가 생기면 이때는 한 개만 선택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내연금 선택하거나 혹은 유족연금을 선택하시는데 이제 유족연금을 받는다라고 하면 유족연금 전액을 받아요. 네. 네, 그런데 내연금을 선택한다. 내노령연금을 선택을 하면 배우자 유족연금의 30%를 추가로 이렇게 지급받으실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조금은 더 이제 연금액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부부 중에 한 명만 받는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오해가 여기에서 이제 나온 건데요. 이제 왜 이러냐 또 이제 물어보실 수 네네,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국민연금은 사회보험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한 명에게 여러 가지 이런 권리가 생기면 그거를 좀 제한을 해서 좀 더 여러 명에게 이런 연금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기본 원리입니다. 그렇군요. 이제 오해가 조금 풀린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자, 일용직 또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들도 국민연금을 가입한다, 할 수 있다. 그 말은 사실인가요? 일단 국민연금은 사업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가 있어요. 이제 사업장 가입자는 누가 되냐? 이제 근로자 한 명 이상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만 18세에서 60세 사이에 근로 시간이 60시간 이상
되시는 분들, 그러니까 근로자와 사용자 이런 분들이 이제 사업장 가입 대상이에요. 이제 만약에 60시간 미만 근무하거나 아니면 소득이 적다 이런 분들은 지역 가입 대상이 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말씀하셨던 네. 이동 근로자 혹은 단시간 근로자 네. 이런 분들도 사업장 가입자로 가입이 지금은 됩니다. 어떤 경우냐? 일단 한 달 이상 근무를 하세요. 네. 그리고 한 달 동안 8일 이상 근무를 한다. 혹은 60시간 이상 근무를 한다. 혹은 소득 기준도 있습니다. 소득이 월 220만 원 이상이신 분들은 사업장 가입자 대상이 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소득 기준은 매년 변동이 될 수 있어서 올해 기준은 그렇습니다. 이제 옛날에는요 근로 시간만 기준이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소득이 많은데 이제 근로 시간이 적으면 사업장 가입자가 안 됐었는데 이제 22년 1월부터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시행이 돼서 이런 분들도 대상이 되고요. 아까 말씀 주셨던 이제 뭐 대학생, 알바 뭐 이런 네네네. 분들도 비슷하게 기준을 따라요. 그럼 만약에 알바를 갔는데 사업장에서 내 연금을 안 받아줬다, 안 내준다 그러면은 이제 소송이나 뭐 이런 것도 해도 되는 그런 부분인가요? 아 소송이요. 아니 어떻게 그러니까 안 내주는 사장님도 계시다고 들었어요. 네. 네. 이제 월급에서 네, 국민연금 보험료를 이제 공제했는데 네네. 네, 납부를 못 하신다 뭐 네네. 이러실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건 개인이 내는 것보다 일단은 회사가 네. 내야 되죠. 근데 보험료가 납부가 안 되면요. 내 연금 수급권에 제한이 생기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징수를 하게 되는데 국민연금 보험료를 포함한 4대 보험료를 누가 징수하냐? 건강보험공단에서 통합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예, 그래서 먼저 회사에서 체납을 하면요.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그 사실을 근로자한테 알려줘요. 당신의 보험료가 체납되고 있습니다라고 체납 사실 통지서라는 걸 보내줍니다. 그리고 이제 받아야 되잖아요. 네. 이제 그거는 회사의 이제 압류 같은 체납 처분 절차를 통해서 강제적으로 징수를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요. 못 받을 리는 없군요. 그리고 17세인 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이제 18세부터가 의무 가입이기 때문에 그 아래 방금 말씀하셨던 17세 이런 분들은 그 회사에 근무하면 사업장 가입자가 돼요. 근데 본인이 원치 않으면 가입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회사에서 납부하지 않는 국민연금 때문에 그 피해가 고스란히 또 개인에게 돌아가는 건 아닐까 궁금해요. 네. 이제 안타깝게도 이제 납부가 안 된 달은 가입 기간에서 빠지게 됩니다. 어머. 네. 근데 이제 이 근로자가 그러면 그 좀 안타깝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내고 싶다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미납보험료를 직접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그거를 기여금 및 부담금 개별 납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개별 납부한 기간은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근로자가 냈어요. 개별 네네. 납부를. 근데 나중에 사업장에서 다시 체납 금액을 낼 수도 있잖아요. 네. 이제 그렇게 되면 근로자가 냈던 거는 이자를 가산해서 다시 돌려받아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제 국민연금 보험료는 이제 원래 3년 안에 납부를 하셔야 되는데요. 사업장 가입자 이렇게 개별 납부 같은 경우는 10년이 넘어도 가능합니다. 네. 그러니까 체납이 되는 경우에도 이게 내야 되는 이유가 제가 계속 방송을 하다 보니까 기간이 중요하거든요. 맞아요. 국민연금. 네네. 그래서 여기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개인, 즉 지역 가입자의 경우에도 장기간 미납할 경우가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재산 압류 같은 것도 들어오나요? 네, 국민연금은 의무 가입이잖아요. 이제 가입자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납부를 하지 않으면 이제 수급권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제 체납 처분 절차를 받게 돼요. 그래서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이제 미납을 하시면 그 징수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노력을 하고요. 그래도 납부가 안 된다. 그렇다면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이렇게 집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요, 사람 사정이란 게 그렇잖아요. 진짜 정말 내가 너무 어려워서 납부하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이제 일시적으로 소득이 없어서 납부를 못 하실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럴 경우에는 저희 공단에 납부 예외 신청을 하시면 되세요. 납부 예외 신청. 예, 이제 고지서를 안 받겠다라는 신청이라서 고지서가 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또 이제 사업하다가 폐업하실 수 있잖아요.
요즘 많아가지고 걱정해요. 그러니까요. 이제 그렇게 돼서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 가셔서 폐업 신고를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자동으로 저희 공단에 납부회 신청이 되시는 건 아니에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저희 공단에 직접 꼭 신청해 주셔야 된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납부 예외 신청 대상자는 아닌데, 근데 현실적으로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면 또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이제 22년 7월부터 보험료가 지원되는 제도가 있어요. 어떤 분들이 해당이 되는지 다 받을 수는 없겠죠. 예. 네. 어떤 분들이 해당될까요? 네, 이제 지역 가입자들 중에서 이제 사업을 중단하셨거나 혹은 실직하셨거나 휴직하셨거나 이런 이제 경제적인 사유로 납부를 못 하셨던 분들이 계세요. 이제 이런 분들이 다시 납부를 시작하신다라고 하면 국가에서 절반을 지원을 해줍니다. 절반을요? 네, 그러면은 이제 가입자는 절반만 내시면 되는데요. 이제 최대 이 금액이 있어요. 예, 지금 올해 기준으로 최대 지원 금액은 월 45,000원이고요.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두 해당되는 건 아니고 소득이나 재산이 많으신 분들은 요 지원 대상에는 안 들어가세요. 그래서 소득 기준 말씀드리면 종합소득 중에서 사업이나 근로소득 제외한 소득 금액이 1,680만 원 이상이신 분들이거나 아니면 재산세 과표 합이 6억 원 이상이신 분들은 지원 대상이 안 되십니다. 자, 65세 이상부터 꾸준히 받는 게 국민연금인데요. 또 이런 말을 들었어요. 한 번에 다 받는다. 받을 수 있다. 네. 라는 말이 있던데 이건 또 사실인가요? 어디서 들으셨어요? 몰라요. 누가 그래요. 네, 이제 못 받습니다. 일시금으로 중간에 받으실 수는 없는데 이제 가능한 경우도 있어요. 일단 연금은요, 이제 60세 넘으셔서 120개월 이상 되셨을 때 연금을 받는데 60세가 됐는데 내 가입 기간이 120개월 미만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60세 이후에 반환일시금이라고 해서 신청하셔서 한 번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경우도 있는데 이제 이민 가실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해외 이주 신고하시고 출국하시거나 혹은 출국하시고 거주 여건 받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일시금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60세가 돼서 일시금을 안 받으셨다. 이런 부분은 가입 기간이 남아 있잖아요. 이제 이럴 경우에는 65세 전까지는 재가입해서 연금 가입 기간 늘리실 수는 있어요. 그렇군요. 선택을 아주 잘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